안녕하세요 여러분, 석 사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바생을 구하려고 구인 공고를 냈어요. 그런데 정말 이력서가 엄청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원래 방학 시즌에는 좀 많이 들어온 편이긴 한데 이번에는 정말 유례 없이 역대급이었어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올랐죠. 그래서 그런지 알바 자리 구하는 것도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수십 개 이력서를 받고 보니까 그 중에서 쓸만한 이력서는 생각보다 또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이제는 알바 자리를 구하는데도 수십 대 1의 경쟁을 뚫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알바를 할 때만 해도 그냥 이력서 두세 군데 넣고 면접 보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자리를 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이력서를 보낸 이유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력서를 보면 너무 정보가 없는 이력서들이 많아요. 그냥 이름이나 전화번호, 생년월일만 적어서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해서는 알바를 합격하시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좋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좀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알고 싶은데 전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면접을 진행할 수도 없었어요. 저도 뭐 커피 프렌즈에 나오는 양세종 같은 알바생을 구하고 싶거든요. 알바를 지원하신 여러분도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겠지만 이렇게 채용하는 사장님들도 좋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고 신경을 쓰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어떤 사람인지 정보를 좀 더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알바를 합격하기 위한 이력서 쓰는 법, 그리고 면접의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째로 이력서 쓰는 법이에요. 이력서에 보면은 사진이 없는 이력서들이 절반이 넘어요. 카페 같은 서비스직에서는 손님을 응대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하는 입장에서 얼굴을 보지 않고 채용하기는 정말 불안하거든요. 뭐 잘생긴 사람이나 이쁜 사람을 뽑겠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인상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력서가 수십 개 정도 받다 보면 사진이 없는 이력서는 두세 번 검토를 할 때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진 있는 분들만 검토를 하게 되고 그분들 중에서 면접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진은 꼭 필수로 첨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에도 뭐 인스타에서 찍은 것처럼 이렇게 얼짱각도 또 이렇게 찍으신 분도 있고 뭐 바닷가 앞에서 전신 사진을 찍은 사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신뢰가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증명사진 같이 이렇게 얼굴이 나온 그런 사진을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는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같은 데서 많이 보고서 지원을 하시잖아요. 지원을 하실 때 이게 한 줄 소개란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줄로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너무 다 비슷해요. 뭐 성실히 일하겠습니다, 뭐 밝은 표정으로 지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너무나 상투적이기도 하고 뻔한 내용들이라서 잘 전달되지가 않거든요. 제가 받아본 이력서 중에는 뭐 키 185의 건장한 청년입니다, 그리고 어떤 여학생은 바퀴벌레처럼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특이하거나 자기 강점을 나타내는 그런 소개들은 한 번 더 보게 되고 기억하기 쉽거든요. 수십 개의 이력서 중에서 자기를 좀 돋보이고 싶으시면 그 한 줄 소개를 좀 자기의 강점을 나타내거나 자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멘트를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솔직히 아르바이트를 구하면서 뭐 취업할 때처럼 뭐 자기소개를 길게 쓰실 필요는 없거든요. 길게 쓴 자기소개서보다 한 줄 소개가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장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경력사항입니다. 사장님들은 일 잘하시는 것도 좋지만 오랫동안 일하실 분들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채용을 해요. 그런데 경력사항에 뭐 한 달이라고 15일이라고 2달이라고 이렇게 짧게 일한 경력이 있다 보면은 그분이 아무리 1년 동안 일할 계획이다라고 해도 좀 신뢰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력사항을 잘 적어주시는데 오히려 이제 짧게 일한 것들은 오히려 안 적으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자기가 좀 길게 일했던 곳, 그런 경력사항을 꼭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면접 팁인데 뭐 면접 볼 때 지각을 하지 마라, 뭐 면접 보기 10분 전에 가라, 이런 얘기들은 너무나 많이 들어온 얘기들이라서 뭐 꼭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면접을 보다 보니까 지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계세요. 오히려 안 오면 안 왔지 지각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좋은 건가? 지각하지 말라는 얘기는 너무나 기본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일단은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처음 이제 면접 보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조금 쭈삣쭈삣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녕하세요 면접 이렇게 말끝을 흐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인사도 잘 안 하시고 면접 왔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때 처음 마주했을 때 1, 2초 동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미지가 확 각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가셔서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먼저 하세요. 안녕하세요, 석 사장입니다. 오늘 면접 보러 왔습니다. 너무 딱딱한가?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하는 게 면접 동안 되게 말을 잘하고 이런 거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 동안 대답을 하실 때는 절대로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지 마세요. 채용하시는 사장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도 굉장히 좋지만 같이 일할 때 즐거운 사람이 좋아요.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근데 면접 동안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지 않고 대화가 이어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기가 어렵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면접을 볼 때 간단한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우선 뭐 예를 들어서 커피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어떻게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시는 분들은 커피 좋아하세요? 네. 어떤 커피를 좋아하세요? 아메리카노요. 아, 네. 이렇게 대화가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화가 좀 이어나갈 수 있게 대답을 길게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커피 좋아하세요? 아, 네.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단 거를 잘 못 먹어서 주로 아메리카노를 먹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하루에 몇 잔 정도 드세요? 아, 커피를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또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하루에 2잔 이상은 안 먹으려고 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진다 그러면 면접을 보신 분이나 채용하신 사장님들이 면접이 끝난 다음에 굉장히 서로에게 좋은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답을 하실 때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좀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지 마시고 길게 대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꿀팁인데 제가 지금까지 채용을 하면서 딱 한 분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면접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때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그 문자 내용은 또 별게 아니었어요. 면접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별거 아닌 내용이었지만 아, 정말 이분이 정말 여기서 일을 하고 싶고 그런 열정이 있구나, 그런 간절함이 있구나,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보통은 처음 지원하실 때 이렇게 문자들도 많이 보내주고 전화도 하시고 심지어는 밤 새벽에도 문자를 많이 보내세요. 그런 분들은 진짜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자기가 정말 여기서 일하고 싶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겠죠. 이런 문자나 전화 없이 그냥 매장으로 바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되게 열정적이고 간절함이 있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기를 좀 나타낼 수가 없는데 이렇게 면접이 끝난 다음에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면접을 다 보시고 나서 이렇게 간단한 문자를 보내시는 게 정말 효과적입니다. 저도 결국은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면접이라는 건 채용하는 입장에서 지원하신 분을 평가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지원하신 분도 정말 내가 일할 만한 곳인가, 내가 배울 수 있는 곳인가, 그리고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곳인가를 보러 가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을 가실 때 너무 주눅 들거나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어디 일할 만한 곳인가 한번 보러 가자, 이런 좀 당당한 마음으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지원하신 분들이 면접자 앞에서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당당한 마음으로 자신감 있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더 결과가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알바를 지원할 때 이력서 쓰는 법과 면접 보는 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요새 알바 자리 구하기가 너무나 힘든 것 같은데 잘 준비를 하셔서 좋은 알바 자리를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계속해서 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